미디어 아티스트로 어, 뭐라 그럴까요? 이렇게 자라는 과정은 어떻게 됐나요? 저는 주전공은 언론정보학 음, 했었고요. 음, 그리고 부전공은 그 설계 전공을 만들어서 음, 그 제가 정보문화학 수업이랑 뭐 영상매체예술 이런 수업을 음, 많이 들어서 그거를 묶어서 미디어 디자인이라는 이상한 설계 음, 전공을 하고 졸업을 했어요. 사실 졸업하기 한 2년 음, 전쯤부터 음, 그때부터 제 그냥 또래에서도 약간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게 좀 음, 트렌드가 됐었거든요. 음, 네, 저도 그래서 같이 배우다가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근데 뭔가 그런 예술 쪽을 하고 싶긴 한데 딱히 다룰 수 있는 매체가 없어서 음, 답답해하던 차에 웹이 저랑 잘 맞아 가지고 음, 그래서 미디어 아트 쪽으로 시작을 했어요. 음.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스텝은 보통 어떤 것들을 고민하게 되나요? 그렇게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는데 난 미디어 음. 아트에 관심이 있는데 딱히 이제 미대생은 아니고 음. 그렇게 되면은 음, 그러면 저는 사실 되게 멘토들을 제가 멘토라고 이름 음, 붙이고 찾았던 건 아닌데 그냥 제가 그냥 이름을 들었던 좀 유명하신 분들이나 그냥 그런 음, 분들을 이 하는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? 음, 예를 들면 제가 했던 거는 아트센터 나비에서 음, 운영하는 창의인재 동반 사업을 음, 그때 그게 제가 아마 예술 쪽으로 처음 참여했던 외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음, 네 그때 그 시립대에 계시는 양민아 교수님이 음, 이랑 그분을 제가 알고 있어서 작업을 그냥 그런 식으로 좀 되게 더듬더듬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분인데 미디어 아트 쪽에서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랑 그냥 어떻게든 만나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네, 뉴뮤지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그 사실 트랙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트랙별로 조금 성격이 다른데 제가 들어간 거는 아트 앤 코드 트랙으로 들어가서 그쪽은 그 좀 더 그 예술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다른 트랙이 한 3개 정도 더 있었는데 그쪽은 이제 뭐랄까요? 뉴뮤지엄 자체에 뭔가 이렇게 테크놀로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실용적인 프로젝트를 하는 곳 아니면 실제로 스타트업들이 대부분이었고요. 그래서 사실 뉴잉크 자체가 조금 그런 하이브리드적인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미디어 아트 하는 프로젝트로 들어가긴 했는데, 그러니까 그런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들어간 거긴 한데, 사실 들어가서 저는 피칭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.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트랙들이 그 스타트업인 때가 많이 있어서 그냥 전반적으로 거기가 좀 그런 기조로 좀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계속 지속해서 뭔가 매주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하고 그런 게 되게 뭐랄까요? 되게 주된 뭐랄까요? 그 활동의 일부였고 근데 그게 사실은 그때 팬데믹 때 그걸 제가 해서 아마 더 그랬던 것 같아요. 이제 주로 다 버추얼로 해서 그러면 이제 미팅 같은 거 위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냥 피드백 세션 위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기억이 많이 남고요. 매년 몇 명 정도씩 뽑나요? 제가 알기로는 5-60명 정도 음, 있던 것 같아요. 저희 트랙에 한 12명 정도 있었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한 트랙에 10명에서 15명 사이로 네, 선발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음. 그럼 트랙이 전체가 4개? 네, 제 기억에는 4개가 있었어요. 네.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뽑히면 네. 몇 년 정도를 같이 인터랙션을 하는 건가요? 어
일단은 이게 이제 멤버십으로 운영이 되는데 근데 처음에 이제 들어가면 1 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저랑 이제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 같이 했던 분들 중에 이제 다음 코호트가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서 이제 많이들 다시 신청해서 다시 1년 동안 진행하는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2년 정도 진행하는 사람들이 한 반 정도 됐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냥 뭐 이거 관계 자체는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거라 저도 이제 알룸나이 같은 걸로 뭐 몇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제 소식을 전달하면은 그런 거 이제 소셜에 홍보를 해 준다거나 그런 거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. 네. 뭐 그러면은 이게 인제 그 선정이 되면은 그 네. 뉴잉크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?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는데 우선은 그 멘토십 프로그램이 되게 좋아요. 그래서 멘토를 되게 여러 레이어로 붙여 주는데 첫 번째로는 개인 멘토 1 대1 멘토를 매칭을 해 주고요. 그래서 그분한테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커뮤니티 멘토라고 해서 이렇게 배정이 된 멘토는 아닌데 그냥 거기서 좀 여러 분야에서 매달 좀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을 섭외를 해서 약간 구글 캘린더를 열어 놓고 멤버들한테 그 멘토십 시간을 잡아서 이렇게 짧게 짧게 이제 조언을 구하는 시간을 열어 줘요. 그래서 그게 한 레이어가 있었고 다음 레이어는 그 뉴잉크에 상주하는 계속 있는 사람들, 그 뉴잉크 디렉터나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들이랑도 멘토링을 할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랑은 좀 더 뭔가 이렇게 전략적인 측면, 뭐 개인 홍보나 아니면 이제 특히 사업하는 분들은 뭐 어떤 식으로 뭐 재정 같은 거 이제 보조를 받으면 좋다 이런 거를 좀 전략적으로 그분들이랑 많이 대화를 나눴던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뭐 약간 뭐 리더십을 어떻게 뭐 끌고 가야 되는지부터 아니고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나 자신을 뭐 홍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 이제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전체 트랙 멤버가 모여 가지고 서로 좀 이렇게 토론하고 이제 강사들이랑 인터랙션 하면서 교육하는 세션이 있었고요. 그래서 네. 이게 인제 타이틀이 뉴잉크잖아요. 네. 그래서 이게 확실히 좀 어떤 뉴니스 관련된 네. 그런 스피릿을 좀 많이 느낄 수가 있나요? 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. 음. 일단 네. 문화 자체도 굉장히 진보적이고 음. 네. 그리고 어 네. 되게 젊은 느낌이었어요. 젊고 음. 새롭고 네. 다들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멤버로 참여한 사람들이나 되게 개방적인 편이어서 뭔가 뭐 약간 예술을 하는 친구들이 좀 이렇게 되게 과감한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되게 재밌게 받아들이고 네. 뉴미디어 아티스트로서 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초이스들이 있어요? 파이오니어 웍스라는 약간 예술 문화 공간이면서 기관이 있거든요, 뉴욕에. 그래서 거기서 테크놀로지 쪽 아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해요. 그래서 거기는 이제 3 개월 정도? 네, 거기는 좀 음. 개념이 달라서 거기는 이제 많지는 않은데 매달 작업할 수 있는 비용을 조금씩 주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약간 소프트웨어, 하드웨어 패브리케이션 랩이 있어요. 그래서 음. 거기서 서포트를 해 주면서 이제 작가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점이 좀 고민된다 그러면 이제 같이 해결하면서 뭔가 프로덕션 위주로 만들어가는 그게 있는데 그거를
저와 비슷한 동료들은 그것도 이제 많이 신청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. 음. 그 뉴뮤지엄 뉴잉크 프로그램이랑 또 그 뮤지엄 오브 아트 앤 디자인이라는 미술관에서 레지던시를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. 작업은 주로 뭐 그런 기술과 인터랙션을 이용한 그런 되게 인터랙티브한 약간 참여형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, 지금 뉴욕대의 그 티시 예술대학에 있는 인터랙티브 텔레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학과에서 티칭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뉴잉크는 제가 작년에 레지던시를 했었고, 그 여러 가지 트랙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아트 앤 코드 트랙이라고 그 약간 더 아트 쪽에 치중된 그런 트랙을 했었고, 거기 그 라이좀이라는 그 약간 디지털 아트 관련 기관이랑 또 그 노키아 벨랩 그런 그 벨랩 그 노키아에서 하는 그런 약간 아트 앤 테크놀로지 그런 랩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그런 트랙이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1년 그걸 하고 나서 이번에는 그 커뮤니티 멤버로 참여를 하고 있고.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부하시고는 그 유학을 가신 거죠? ITP로. 네, 한국에서 저는 연대 그 문헌정보학과랑 그 생활 디자인을 전공해서 약간 사용자 경험 쪽으로 그런 공부를 했었고, 그러고 나서는 네이버에서 사용자 경험 연구원으로 2년 좀 넘게 일하다가 연대 대학원에 다시 왔어요. 좀 공부를 더 하고 싶어가지고 연대 대학원에 왔는데, 거기에 복수학 이제 프로그램이 그 미국에 있는 대학들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그것의 일환으로 그 보스턴에 왔다가, 그랬다가 약간 이런 아트 앤 텍 분야를 그 미디어랩, MIT 미디어랩에서 발견을 하고 그런 것들을 되게 탐구해보고 싶어서 뉴욕으로 와서 그 School for Poetic Computation이라고 그 시전 연산학교라는 혹시 아세요? 그거 처음 봤어요. 네, 거기도 되게 재밌는 곳이에요. 그 약간 아트 앤 테크를 중심으로 어, 구성된 아티스트들이 세운 약간 되게 실험적인 학교이자 레지던시 같은 작은 커뮤니티인데, 저는 거기서 처음에 약간 뉴욕의 이런 아트 앤 테크 커뮤니티에 처음 발을 들였고, 그러고 나서 그 후에 그 ITP에 갔죠. 제가 하는 것은 뭐 기술을 이용하기도 하고 좀 주로 설치 작업이나 요즘 하는 건 심지어 되게 무형의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사실 갤러리 인프라라든지 그런 것이 그렇게 확실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계속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레지던시나 펠로십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, 또 약간 저도 그런 약간 작업을 계속하고 나눌 수 있는 갤러리가 아닌 약간 새로운 플랫폼을 계속 약간 관심이 있고 그런 걸 좀 만들고 싶은 입장이라서 그런 레지던시나 인큐베이터가 되게 좋은 플랫폼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그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, 또 그걸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큐레이터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협업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진짜 관련이 없는 사람도 뭐 되게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는, 약간 결국에 작업을 해서 그거로 생계를 만들고 또 어떤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되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뉴링크 프로그램은 특히 사람들을 진짜 잘 알려줘요. 그 커뮤니티 풀이 굉장히 크고 막 멘토십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커뮤니티 행사 같은 걸 통해서 사람을 엄청 많이 알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서 그게 좀 다른 레지던시와는 좀 달랐던 점인 것 같고, 그런 게 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가지 프로그램은 얘네가 그 데디케이티드 멘토십을 해요. 그래서 이렇게 맞는
그러니까 멘토의 풀이 있고 멤버의 풀이 있으면 이거 스피드 데이팅을 해서 서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적어내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줘요. 그러면 1년 동안 그 멘토십을 계속 하는 거예요. 뭐 그거는 어떤 형식은 자기한테 달려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2주에 한 번씩 뭐 줌으로 한 1시간 정도 만나서 그냥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그런 식의 거였고 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한 사람과 약간 되게 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워크숍이나 뭐 세미나 이런 것도 좀 그러니까 작업에 대한 게 아니라 사실 뭐 이런 리걸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뭐 LLC를 어떻게 자기를 회사로 만드는가 뭐 브랜딩을 어떻게 하는가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이 현대 사회에서 약간 기술로 작업하는 아티스트나 디자이너들이 약간 필요한 그런 서바이벌 스킬을 해야 되나? 좀 비즈니스 스킬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들여온 컨셉인 것 같아요. 사실 그런 릴레이션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좀 약간 저도 처음엔 낯설어하기도 했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식이 뭐 아트인데 왜 이렇게 비즈니스 같이 해요? 약간 이런 인식도 있었는데 약간 제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보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뭐 사실 아티스트가 작업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런 세상이 아니고 특히 뉴욕은 워낙 경쟁도 많고 또 사실 페인팅이나 그런 오브젝트가 아니라 뭐 다양한 폼의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뭐 그것에 따르는 어떤 모델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. 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이제 큐레이션은 이제 보통 어떤 작업이 끝난 것들을 큐레이터가 이제 모아가지고 하나의 그 전시를 여는 건데 요즘은 이제 인큐베이션이 또 대세여서 뭐 쉐드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이머징 탤런트들한테 이제 그 포텐셜을 보고 인베스트를 하고 뭐 1년 뒤, 2년 뒤에 이제 작품을 이제 전시를 하잖아요. 음.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것들은 만들어진 작품을 이제 놓고 평가를 하는 거라면 지금은 그냥 그 포텐셜을 보고 이렇게 그런 변화들이 실제로 좀 느껴지나요? 아니면은 음, 약간 그거는 사실 약간 매체가 달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. 예전에는 사실 페인팅이나 조각은 일단 뭔가가 존재해야 그거에 가치가 생기잖아요. 근데 뭐 미디어나 약간 컨셉추얼한 작업들은 사실 그 아이디어와 약간 맥락과 그런 거 약간 비전 이런 게 더 되게 중요하고 그거를 만들려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막 엄청난 돈과 그런 인력이 드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뭐 완성된 것만 우리 미술관에 드리겠다 약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의 구현된 그러니까 가장 그냥 스탠다드한 것은 뭐 작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만한 것을 만들었으면 약간 이것을 보고 이것을 약간 이렇게 더 키워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약간 이런 대화가 오고 간다든지 아니면 뭐 작가가 이제 이걸 했으니까 이만한 거를 다음 버전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제 작가가 그거를 사실 리소스를 모아야 되는 상황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공간을 찾고, 쉐드를 설득하고, 예를 들어서, 뭐, 돈을 줄 사람을 찾고, 뭐, 기관을 찾고, 또 뭐, 프로그래머를 찾고, 막 이렇게 해서, 진짜 이렇게 영화처럼 팀을 꾸려서 이렇게 하는 거죠. 근데 그게 기관의 서포트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작업이 되게 많기 때문에, 말씀하신 것처럼, 뭐 말하자면 기관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해온 것과 그런 포텐셜을 보고 일단 투자를 하면서 그 일을 약간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. 음, 좀 약간 기관이 거의 그 작가의 협력자가 되는 좀 그런 약간 제가 그 한국에서 클레이아크오 할 때도 진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제가 작가로 참여하지만 진짜 많은 사람들과 그 미술관이 저랑 되게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이걸 만들어내는 좀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.